와, 에이수스, 나스, 랜섬웨어? 와, 이거 대박이네? 랜섬웨어? 아니, 에이수스에서 나스 만드는 거 몰라요? 나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저처럼 최저 용량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 높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폰 사용자여서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PC는 윈도우 OS를 사용하다 보니 서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상호 간의 속도죠. 아니,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PC에는 다음날에 또 그래서 오늘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NAS, NAS를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이 NAS라는 게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로 일명 네트워크에 연결된 외장하드인 셈인데요. 저는 NAS의 N자도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설치가 쉬운 녀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ASUS에서 만든 NAS죠. ASUS 투어 AS1104T입니다. 이 제품명을 보시면은 이 뒤쪽 두 자리 숫자가 베이개수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총 4개의 베이개수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NAS 하면 시놀로지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그건 다른 채널에서 많이 했던데 궁금하면 거기 가서 봐요. 이 박스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톤과 블랙을 섞은 모습인데요. 이 측면에 보시면은 스펙도 적혀있고 윈도우도 지원한다 그렇게 적혀있어요. 보니까 이 모바일도 지원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박스를 열어볼까요? 박스, 액세서리 키트죠. 그리고 본체도 있네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액세서리 키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는 전원 어댑터와 메인 케이블 그리고 각종 나사류와 킥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요. 가이드를 보니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자세히 그려져 있어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체 군도독이 하나도 없고 깔끔해요. 전면 이 좌측에는 인디케이터 LED와 USB 3.2 Gen 1 타입 A 포트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이 후면을 보시면은 120mm 쿨링팬이 달려있고 그리고 USB 3.2 Gen 1 포트와 전원 단자 2.5GB를 지원하는 이더넷 커넥터도 있습니다. 실제 이 AS1104T는 최대 2.5GB의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레이드 제로 환경을 기준 읽기, 쓰기 속도 모두 2.5GB가 1GB 대비 약 2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존재할 거예요. 우리 집 인터넷은 100메가, 500메가 수준인데 이 2.5GB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이 NAS를 접근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스펙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과 같은 2.5GB 스위칭 허브를 사용한다면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2.5GB 속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 후면에 있는 손나사 4개를 분리시키면은 손쉽게 커버를 분리시킬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4개의 SATA 포트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NAS를 사도 이 하드디스크는 따로 사야 해요. 가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드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하드디스크를 준비해 왔는데요. C8 아이언울프죠. 이 녀석을 사용하면은 자신의 디스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옆에 있는 공유기죠. AX11000을 한번 사용해서 연결해 볼 예정입니다. AX11000 공유기에 2.5 웬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 옆에 있는 ASW205T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에 연결, 그리고 PC와 NAS 역시 이 스위칭 허브에 연결하면 끝이 납니다. 방금 설치만큼 이 소프트웨어 설정도 참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모드를 쓸 건지 다크 모드를 쓸 건지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 모드를 체크를 하고 NAS 쳐보니까 원클릭 설치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서버 계정을 생성하는 서버 입력 항목이 있고요. 그 옆에는 다음 중 귀하의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레이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보스 레이드 말고 이 레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저장 장치를 마치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 안에 4개의 하드를 묶어서 쓸 예정인데 그 전에 이 레이드 레벨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레이드 제로, 모든 저장 장치를 하나의 저장 장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성능은 저장 장치를 합친 개수만큼 늘어납니다. 용량 역시 그 개수만큼 늘어나죠. 하지만 하나의 하드가 죽으면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안정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드 1인데요. 미러링이라 불리는 1대1 동기화 방식으로 모든 저장 장치에 같은 데이터를 복제해서 저장하죠. 하드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같은 자료가 담긴 다른 하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죠. 하지만 단일 디스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해서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은 물론 용량 역시 손실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드 5, 레이드 제조처럼 하나의 저장 장치로 묶지만 페리티라는 정보를 통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죠. 이를 통해 최대 1개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할 수 있는데요. 레이드 제로와 레이드 1의 장점을 적절히 섞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 레이드 6는 레이드 5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단지 레이드 5의 페리트가 하나 더 늘어 안정성을 강화한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성능과 용량은 좀 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용량까지 모두 골고루 잡은 이 레이드 5 방식을 설정할 거예요. 여기서 밸런스 됨 이거를 체크하시고 초기화 시작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설정이 완료되면 흡사, 맥OS, 아이패드 OS 같은 OS 화면이 나오는데 이걸 에이스 스토어 데이터 마스터 줄여서 ADM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NAS에 내장된 운영체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첫 화면을 보시면은 공지로 뭐가 써있는데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데드볼트 랜섬웨어 그 공격에 ADM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스 스토어 이 녀석들이 외양간을 고쳤다는 그런 소리죠. 이제 뭐 집 나간 소만 들어오면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은 다양한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앱 외에도 이 앱 센트럴을 통해 추가로 앱을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PC에서 활용하기보단 PC의 자료를 이 NAS로 옮겨서 모바일 기기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앱스토어에 에이스 스토어를 검색하시면은 관련 앱들이 주르륵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NAS를 관리할 수 있는 AI 마스터와 사진을 볼 수 있는 AI 포토 3 그리고 음악 플레이어인 AI 뮤직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인 AI 비디오즈가 있는데요. 앞에 세 녀석 따로 쓰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은 AI 데이터만 따로 쓰시면 됩니다. 애가 다 하거든요. 사용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앱 UI 좀 구려요. 마치 iOS 6 시절 UI를 보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안드로이드는 좀 최신식이더라고요. 아니 PC UI는 애플에 따라 있으면서 왜 모바일 UI는 애플 차별 그리고 이 NAS에서 중요한 이 소음 이것도 저희가 사용해보면서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100GB 파일 계속 쓰기 테스트를 진행해봤을 때 펜 저속 모드에서 39.8dB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이 NAS 자체에서 나는 소음보단 하드디스크의 작동 소음이 영향이 큰데요.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하면서 느꼈을 땐 다른 소음에 묻혀서 그런지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실에 위치해 있다면 잘 때 조금 거슬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에이스 스토어 AS1104T 같이 한번 설치까지 해보고 간단하게 사용도 해봤는데요. 입문용 나스에서 찾아보기 힘든 2.5GB램을 지원하고 4배의 나스 중에 제일 저렴한 위치에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꽤 쓸만한 소프트웨어까지 저처럼 나스를 모르는 사용자들에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하면서 놀면 좋을지, 어떤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QMAD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